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수능 완성 실전 2회 바로 1번에서 5번 지문 가운데에서 2번, 3번, 그 다음 5번 문제니 그 세 문제 정도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락부터 나눠봅시다. 자, 우리는 앞에다 1을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휴문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그러나 군매는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군매는 우리가 앞에다가 4, 다시 내려가서 스윙번은 앞에다가 5, 다시 우측에 넘어가서 하지만 군매는 앞에다가 6, 전체적으로 6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됐니?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교재를 수능 완성책을 보는 친구들은 수능 완성책을 펼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모의고사 형식으로 제가 편집해 놓은 거 보는 친구들은 지금 여러분들 교재로서 그냥 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단락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뭐 딴 거 없어요. 우리는 반복된 관찰을 전제로 삼아서 결론을 도출하고 그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측하곤 하는데 이러한 추론 방식을 뭐라 그런다고? 네모처럼 기반합니다. 귀납이라고 한다. 귀납 다시 네모 깡 쳐놓기 바랍니다. 거기에 연역은 연역 다시 네모 깡 쳐놓고요. 한 번 다시 밑으로 쫙 치게 되면 전제가 참이고 추론 형식이 타당하면 결론이 필연적으로 참이지만 자, 요게 이제 바로 뭐라는 거야? 연역에 해당된다. 그죠? 뭐, 여러분들 벌써 귀납, 연역 나오게 되면, 머리 아파요. 라고 하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 그죠? 네. 대신에 이거 하나만 익혀도 사례만 하나 딱 생각해 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A 까마귀는 검다, B 까마귀는 검다, C 까마귀는 검다. 따라서 까마귀는 검다. 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고요? 귀납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 됐니? 예. 그 다음에, 자, 이래 되죠. 그죠? 예. 자,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고 하는 거. 요게 일종의 뭐가 되는가? 연역 방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찰된 여러 사실로부터 뭘 이끌어내는 거야?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귀납 방식은 바로 관찰된 사실 가운데에서 이전의 결론과 다른 어떤 관찰 사실이 나오게 되면 그 결론은 부정이 돼버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까마귀는 검다, B 까마귀는 검다, C 까마귀는 검다, 따라서 까마귀는 검다라고 해놨는데 자, D 까마귀를 보니까 뭐라고요? 희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까마귀는 검다라는 결론은 어떤다고요? 거짓이 돼버리더라라는 거죠. 됐니? 그래서 귀납적 방법은 나름대로 뭘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논증 방식이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됐니?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연역은 일단은 전제가 뭐 한다고요? 참이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됐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이잖아. 그래서 필연적으로 결론도 참이지만 문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귀납은 전제만으로는 미래의 결론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철학적으로 항상 뭐가 되어 왔다?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더라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해나가겠어? 연역적인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납에 관한 설명을 해나가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딴 것보다도 일단은 첫 번째 단락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귀납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연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고 그리고 여기 귀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뭐가 됐다고요? 일종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자들 사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걸 보여주는 거지, 그죠? 예.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부분이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논제가 됐구나라는 것. 됐니? 그래서 귀납 방식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논쟁이 됐느냐, 그죠? 논쟁을 했느냐,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 갑니다. 휴문 다tum 깡 쳐놓기 바랍니다. 다시요. 자, 인문예술 지문에서 철학자 나오게 되면 그 철학자의 주장 요소 반드시 잡아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는 다음 무엇과 연결된다고? 그 철학자의 주장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다. 됐니? 그것이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든 아니면 전제 묻는 문제든 근거 묻는 문제든 아니면 보기 제시형 문제든 됐니? 예.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된다고?
철학자의 주장 내용하고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은 지금 두 번째 단락에 휴먼이라고 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당연히 휴메의 주장에 해당되는 것이고 휴메의 주장은 어떻게 된다?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됐니? 오케이. 그래서 다시 갑니다. 휴먼 미쳐볼까요? 귀납으로 얻은 결론을 불확실한 것으로 보았다.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먼저 누가 나왔다고요? 휴메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는데 문제는 귀납으로 얻은 결론은 그죠? 네, 어떤 것이다? 불확실한 것으로 보았더라.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한다면은 귀납 논증에 대해서 휴먼 소위 동의한다라는 거야? 거부한다는 거야? 거부한다라는 거죠. 됐니? 예, 그건 맞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해가 매일 동쪽에 떴다고 해서 내일도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필연이 아닌 무엇에 반복된 경험에서 생긴 그냥 심리적 경향일 뿐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필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반복에 의한 그죠? 예, 일종의 심리적인 뭐의 뿐이더라? 경향일 뿐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즉, 다시 한다면은, 귀납은 앞에 나와 있는 관찰 사실과 결론 사이에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필연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됐니? 예. 자, 하지만 다시 세모 깡 쳐놓고요. 자, 누구는요? 러셀 타이틀은 깡 쳐놓기 바랍니다. 자, 러셀은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또 누구의 주장이 된다고? 러셀의 주장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오케이.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귀납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았더라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이제 누가 나왔어? 러셀이 나왔는데 그래 휴메 너의 의견 그래 어느 정도는 맞아.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미래를 어떻게 한다고요? 보장하지 못하는 거 그죠? 예, 보장하지 못하는 거 맞아. 다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 불확실한 것은 어느 정도 맞아.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거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맞죠? 그런데, 자, 됐나요? 일정한 뭐가 주어진다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다면, 그죠? 예. 그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죠? 예.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줄일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다시 한 번 더. 그래, 귀납은 미래를 보장하지 못해. 다시 한다면 불확실한 건 맞아. 근데 일정한 조건을 조금 만들어 놓으면은 그 불확실성을 만들고 줄여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러면은 휴먼 앞에 나와 있는 귀납적 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 의견을 펼쳤다고 한다 그러면 러셀은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휴먼과 러셀의 견해는 동일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한다고요. 상반된 부분도 존재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갑니다. 보세요. 그는 그 다투는 깡 쳐놓고요. 누굴 이야기하는 거다? 러셀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러셀은 다시 밑줄자 어떤 연관이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그 연관이 새로운 사례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 뭐가 가능하다? 일반화가 가능하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귀납의 원리라고 했더라. 귀납의 원리 다시 내볼까? 쳐놓기 바랍니다. 다시 뭐에 대한 정의 나왔다고요? 귀납의 그죠? 네. 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왔어. 됐니? 이 정의를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느냐? 어떤 연관이 반복적으로 그죠? 네. 반복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관찰이 되고, 됐습니까? 예.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사례로, 됐니? 예. 새로운 하나의 사례로, 뭐가 된다고요? 확산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됐니? 예. 그러면서 일반화가 됐나요? 예. 그러면은 일반화가, 뭐가 된다고요? 가능하지 않더냐. 자, 그것을 뭐라고 정의 내렸다고요? 귀납의 원리라고 정의를 내려놨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누구의 견해가 된다고요? 러셀의 견해다.
됐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관찰돼.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없어? 예측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해가 오늘 동쪽에 떴어. 그죠? 예. 어제도 동쪽에 떴어. 그저께 동쪽에 떴어. 그전에도 동쪽에 떴어. 그죠? 예. 자, 계속 반복적인 관찰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일도 탄다고요? 그래, 동쪽에 뜨지 않을 거냐. 맞습니까? 예. 자, 그랬더니 실제로 또 내일 또 탄다고요? 떴어.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해는 동쪽에 뜬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자, 그게 이제 뭐가 된다고요? 귀납의 원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다시 그 연관이 새로운 사례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 요 조건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일반화가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이것을 귀납의 원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자연에 일정한 질서가 존재한다라는 가정 아래에서 귀납은 뭐가 된다고요? 유용한 도구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자, 그것이 이제 누구의 견해라는 거야? 러셀의 견해더라. 그래서 러셀은 귀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유용한, 됐습니까? 예.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앞에 휴메의 견해와는 어떤다고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니? 예. 자, 세 번 따라갑니다. 그러나, 다시 세모 깡 쳐놓고요. 굿맨 할 때는 깡 쳐놓고요. 그죠? 그의 여동생은 뭘까요? 굿워먼. 이렇게 되나? 미안합니다. 굿맨은, 됐나요?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일정한 조건을 세워서 귀납을 구제하려는 이 러셀의 입장을 뭐 했다고요? 비판했더라. 그래서 방금 전에 이러한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그죠? 예. 그 귀납을 구제하려는 그 러셀의 견해를 뭐 했다? 그래, 비판했어. 그러면 다시 이제 갑니다. 자, 누가 나왔다고요? 굿 배드맨이 아니라 굿맨. 됐습니까? 예. 그는 누구에 대해서? 이 러셀의 견해에 대해서 다시 어떤다고요? 상반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왜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지? 저 앞에 첫 번째 단락에서 귀납에 대해서 여러 철학자들 사이에서 뭐가 있었다 그랬어? 논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 휴me, 러셀, 굿맨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의견을 달리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 즉 논쟁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이제 다시 갑니다. 보세요. 굿맨 탈때는 깡 쳐놓고요. 다시 밑줄자. 귀납의 성패가 단순히 반복 관찰된 사실의 양에 달려있다기보다는 바로 귀납에서 대상을 분류할 때 쓰는 개념. 그래서 예컨대 얘 닫도록 깡 쳐놓고요. 초록색이다와 같은 표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생각이라는 거야? 굿맨의 생각이다 하는 것. 됐니? 예. 그럼 다시 갑시다. 보세요. 예. 자, 이 귀납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예.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러셀이 말한 것처럼 그것이 수없이 많은 반복된 관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단순히 반복 관찰된 사실의 양에 달리는 게 아니야. 됐니? 예. 그러니까 러셀의 의견을 벌써 반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예. 그러면서 이제 뭐가 문제냐? 귀납에서, 됐니? 예. 귀납에서, 그죠? 예. 대상을 뭐 할 때, 분류할 때 쓰는 어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 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다고요? 달라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다시요. 귀납의 성패는, 그죠? 예. 반복 관찰된 사실의 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귀납에서 대상을 분류할 때 쓰는 개념, 됐습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것. 자, 이걸 이제 무슨 얘기냐? 자, 이제 갑니다. 보세요. 이를 보이기 위해서 굿맨은, 자, 초란색 앞에다가 예로 하나 딱 걸어봐.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초란색이라는 개념을 고안했는데, 이것은, 다시 밑줄 쫙 쳐볼까? 지금까지 관찰된 경우에는 초록색이고, 아직 관찰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파란색인 성질이 바로 뭐라는 거야? 초란색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예. 자, 이제 뭘 들어서? 사례를 들어주는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굿맨이, 야, 봐봐. 예. 자, 초란색이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예. 우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굿맨이 얘기해. 야, 초란색이 뭔데? 초란색은 이러는 거야.
자, 이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발견된, 즉 관찰된 경우는 됐나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죠? 예, 지금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관찰된 경우는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걔는 뭐 한다고요? 초록색이고,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한다고?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걔를 뭐라고 한다는 거야? 파란색이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예. 요게 뭐라는 거야? 초란색 개념이더라라고 하는 거야. 자, 다시 쌤이 문제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내가 에메랄드를 하나 들고 있어. 됐습니까? 예, 됐니? 예, 어떤 색이죠? 안 보이니? 아이고, 씨. 여러분들 마음 나빠서 그래. 그죠? 마음이 착한 사람 보여. 그치? 어떤 색이야? 그렇지. 초록색 보이니? 그죠? 이제 보이는구나. 자, 보세요. 자, 초록색이죠. 왜요? 지금까지? 그렇죠. 관찰된 것이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이니까. 됐나? 예. 이해되겠어? 그런데 얘가 관찰되기 전에 어디 있다고? 저 지하 땅 속에 있다. 됐나? 예. 그때는 나는 이 에메랄드를 무슨 색이라고 얘기할까? 파란색.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초란색.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지. 됐니? 예.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이제 관찰된 사실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초록색이란 말 수 있어. 그렇지만 뭐 한다고요? 저 밑에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 땅 밑에 있는 에메랄드는 뭐가 된다고요? 파란색이다. 됐니? 그래서 나는 초란색 개념을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됐니? 예. 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군매는 됐나요? 귀납에서 대상을 분류하는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초란색이라는 개념을 하나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그 개념을 어떻게 정리했어? 자, 지금까지 관찰된 것들, 이미 어떤다고요? 관찰된 것은 에메랄드 색은 뭐한다고요? 초록색이야. 하지만 아직까지 관찰되지 않은 것은 뭐한다고요? 파란색이다. 라고 하는 색이 뭐가 한다고요? 초란색이라고 한다는 거지. 됐니? 예. 자, 그래서 이제 네 번 달랄 겁니다. 군매는 달도는 깡 쳐놓고요. 다시 밑줄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한 에메랄드는 모두 뭐가 된다고요? 초록색이죠. 됐습니까? 왜 초록색이야? 이미 관찰된 것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관찰 사실을 바탕으로 다음에 두 가지 귀납이 다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됐니? 예.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이 달라게 다시 이제 국민이 말하기를 됐습니까? 예.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에메랄드는 됐습니까? 예. 에메랄드는 됐니? 예. 뭐가 된다고요? 초록색이야. 자, 여기서 다시 이제 두 가지 귀납이 가능해지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 이제 보세요. 예. 우선 달도는 깡 쳐놓고요. 첫째, 됐니? 예. 지금까지 관찰된 에메랄드는 초록색이다를 전제로 앞으로도 만다고요? 초록색일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타난다고요? 도출될 수 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까지의 초록색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그죠? 예. 발견될 에메랄드는 뭐가 된다고요? 초록색이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됐니? 이거 가능하다라는 거죠. 됐니? 또한, 또 갑니다. 보세요. 동일한 관찰 사실로부터 지금까지 관찰된 에메랄드를, 자, 초란색이다를 전제로 한다면, 됐습니까? 예, 보세요. 앞으로도 초란색일 것이다. 라는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도출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자, 이제 앞으로도, 됐니? 예. 자, 에메랄드는 한다고요? 초란색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또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야. 됐니? 예.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자, 앞으로도, 자, 보세요. 초란색일 것이다. 라는 결론이 도출되는데, 만약에 앞으로도 초록색일 것이다. 라는 결론이 따르면, 여기 나옵니다. 됐습니까? 앞으로 발견되는 에메랄드는 초록색일 것이다. 라는 것. 됐니? 예. 거기에 따르면, 다음에 관찰된 에메랄드는 당연히 또 뭐가 돼야 되겠어? 초록색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관찰될 것은, 그죠? 예, 관찰될 것은 당연히 뭐가 된다고요? 아, 초록색이 되어줘야 돼. 됐니? 예. 자, 하지만 다시 세모 깡 쳐놓고요. 보세요. 앞으로도 이제 초란색일 것이다. 라고 해버린다면 이제 달라지는 거지. 왜? 앞으로도 초란색일 것이다. 라는 결론에 따르면 다음에 관찰된 에메랄드는 아직 관찰된 적이 없는 것이므로 정의상 뭐가 된다고요? 파란색이 돼버려야 되죠. 됐습니까? 예. 됐니? 무슨 얘기냐? 앞으로도 에메랄드는 됐나요? 예, 초란색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초란색이 가지고 있는 정의를 살펴봤을 때 앞에서 말했지? 지금까지 관찰되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파란색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얘는 앞으로 됐습니까? 예. 관찰될 에메랄드는 됐니? 예. 뭐가 된다는 거야? 파란색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와줘야 된다. 됐니? 왜? 초란색에 뭘 따지고 들어간다면? 개념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지고 들어간다면. 맞자? 됐니? 예.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정의상 파란색이어야지만 초란색이라는 성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처럼 나타날까? 좋고요. 초란색 개념은 예측이 엇갈리는 문제를 드러내어서 러셀의 귀납의 원리가 가진 한계를 보여준다. 자, 다시 읽어보세요. 예. 자, 이 초란색 개념은 됐습니까? 예. 자, 예측이 어떻게 한다고요? 헷갈리더라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헷갈리는데? 자,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이렇게 헷갈려 버리잖아. 그죠? 예. 자, 보세요. 자, 앞으로도 관찰된 에메랄드는 만약에 초란색이다라는 말을 써버리게 되면, 그죠? 예. 자, 1차적으로는 우리는 당연히 뭐 한다고요? 초란색이라는 개념을 쓸 수밖에 없게 되겠지. 됐니? 그런데 저 앞에서 초란색이라는 개념 정의를 다시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관찰되지 않은 것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파란색이다라고 이야기해버렸단 말이야. 됐니? 예. 그러면은 실제로는 다시 뭐라고 정의 내려야 되는 거야? 파란색이라고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정의 내려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잖아요.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전에 됐습니까? 예. 자, 앞으로도 발견될 것이 초록색이다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것은 다음에 관찰될 것이 뭔다고요? 초록색이다라고 하는 것하고도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또 모호해지는 상태가 돼버린다라는 이야기죠. 됐니? 예,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요. 이처럼 기억, 초란색 개념은 예측이 엇갈리는 문제를 드러내어더라. 그래서 예측이 헷갈리죠? 앞에서 초란색, 다시 어떻게 한다? 파란색. 됐습니까? 예측이 엇갈려 버리잖아요. 됐니? 예,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러셀의 기념 원리가 가진 한계를 보여준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분매는 뭘 얘기하는가? 반복적 관찰을 통해서 일반화시키는 것. 됐니? 그거 안 돼. 결국은 뭐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귀납에서의 대상을 분류하는 개념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된다고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자, 그러면 3번 문제. 다시 한번 봐봐요. 기억의 의미. 됐니? 예. 자, 러셀의 귀납의 원리가 가진 한계. 러셀의 귀납의 원리는 앞에서 얘기했잖아? 요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한계를 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판을 하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굿맨이 어떻게 한다고요? 러셀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한다면 요 말 들어가야 될까 안 들어가야 될까? 당연히 들어가줘야 되는 말이지. 맞죠? 예. 거기에 더불어서 방금 전에 굿맨이 이야기했던 됐습니까? 예. 요거 됐나요? 예.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소위 말해서 헷갈려 버리더라라는 거죠. 즉 예측이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예. 엇갈려 됐니? 예.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대상을 분류하는 것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됐니? 그럼 몇 번이 된다고요? 4번 끝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래서 다시 보세요. 초록색을 보았던 동일한 경험이 결국은 모순된 결론을 만다고요. 도출해 버리더라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관찰된 경우에는 어떤다고 초록색. 그 다음에 관찰되지 않은 경우는 초란색이지만 또 실제로 초란색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파란색. 이래 돼버리는 거잖아. 됐니? 예. 그래서 반복된 관찰로도, 자, 요소부터입니다. 다시 한번 숫자. 반복된 관찰로도 올바른 일반화. 자, 그게 누구의 주장이었지? 러셀의 주장이었잖아요. 됐니? 예. 그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예. 그래.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의 단락에서 다시 한번 더 보세요. 군매는 결국은, 됐니? 예. 앞에 나와 있는 러셀이, 그죠? 귀납의 원리를 유용한 도구로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나? 예. 자, 그랬더니 이제 5번째 단락 갑니다. 오, 수입한 사람이가 스윈번 다시 떠날까? 저기 바랍니다. 다시요, 스윈번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네. 됐니? 예. 또 이 친구는 또 뭐라고 얘기했을까? 다시 밑줄자. 야, 귀납을 전면으로 부정하기보다는 누구처럼요? 방금 굿맨처럼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전면으로 부정하기보다는 초록색이다처럼 대상을 분류하는 개념이 두 가지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그 개념을 사용한 귀납 추론으로 일반화 가능하다. 그럼 다시 한다면은 수인문이 말하기를 야 귀납을 됐나요? 예,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맞지 않아. 됐습니까? 예, 먼저 맞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소위 대상을 분류하는 개념이, 자, 앞에서 국민 너가 어떻게 한다고요? 개념 잡아준다고 그랬었잖아. 그죠? 예. 그래서 대상을 분류하는, 됐나요? 예. 그 개념이, 자, 두 가지, 됐나요? 예. 조건을 내줄게. 이 조건에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을 한다면, 됐니? 예. 거기에 만족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 개념을 사용해가지고 귀납을 하는 방법은 좋아, 괜찮아 볼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뭔데? 봤더니, 첫째 대표는 깡 쳐놓고요. 밑줄 자, 단순성으로 그 개념의 정의가 복잡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뭐 한다고요? 단순해야 돼. 됐습니까? 예. 됐니? 즉, 다시 하면, 복잡하지 않아야 돼. 됐니? 예. 그러면 내가 미안한데, 요거 잠깐 볼게. 자, 앞에서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었단 말이야. 뭐 한다고요? 에메랄드는 초록색이다라고 하는 개념과 에메랄드는 초란색이다라고 하는 개념.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보세요. 내가 여기서 초록색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왔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초란색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왔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됐니? 물어보자. 어느 것이 더 단순해? 라고 한다 그러면은, 자, 하나의 색으로 보는 것이 더 단순하죠. 그런데 초란색은 어떻게 되는 거야? 관찰되기 이전은 뭐가 된다고요? 초록색. 근데 관찰된 이유는 초록색. 관찰되기 이전은 파란색이니까 몇 가지 갖다 집는 거야? 두 가지 갖다 집어넣지. 그럼 얘는 단순하다라고 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겠죠. 됐니? 예. 그러면은 앞에 개념을 뭘로 잡고 들어가야 돼? 초란색 개념이 아니라 초록색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요게 첫 번째. 됐니? 둘째 탈도는 깡 쳐놓고요. 시공간의 독립성으로 그 개념의 정의가 특정 시간이나 공간 조건에 뭐 한다고 의존하지 않아야 된다. 됐니? 예.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시공간의 뭐 한다고요?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시공간에 예, 제약을 받아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런데 다시 합시다. 초록색이라는 개념 가져올게. 자, 관찰되기 전에도 뭐가 된다고요? 초록색이고, 관찰된 후도 뭐가 된다고요? 초록색이잖아요. 그러면 이쪽 시간과 이쪽 시간, 관찰되기 전, 관찰된 이후, 됐습니까? 예. 아니면은 지상, 지하, 관계 있어 없어? 관계 없다라는 것이.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시공간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안 가지고 있다라는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런데 초란색은 어떻게 되지? 관찰되기 전은 어떻게 한다고요? 파란색. 됐나? 관찰된 이유는 초록색. 뭐야? 시간적인 부분에서 나눠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됐니? 또 보세요. 땅 위에 올라왔을 때는 초록색. 됐니? 즉 관찰되지 않은 땅 속의 공간에서는 뭐가 된다고? 파란색.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면은 얘는 시공간에 제약이 있어 없어? 있더라라는 거죠. 즉 다시 한 시공간의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됐니? 예. 그렇게 살펴봤을 때에 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초란색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 초록색이더라. 됐니? 그래서 에메랄드는 뭐 한다고? 초록색이다라고 하는 것. 됐니? 예. 그게 어떻게 한다고?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지. 그랬을 때에 앞에 귀납에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즉, 굿맨 너가 귀납에서 대상을 분류하는 개념을 설정하는 거, 거기가 된다고요?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죠? 그러면은 그 개념을 설정할 때에도 그냥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설정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귀납의 방법을 다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럼 사례 갑니다. 예컨대 같은 깡 쳐놓고요. 초록색이라는 개념은 복잡하지 않아서 단순성의 기준을 만족한다. 그렇죠? 또한 그 개념의 정의 자체가 특정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으므로 시공간의 독립성도 된다고요? 만족한다. 예. 따라서 대통령 깡 쳐놓고요. 초록색 개념을 사용한 기납은 뭐가 된다고요?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초록색 개념을 사용한 기납은 됐니? 예. 뭐 하다라는 거야? 유효해요. 그래 되겠죠. 그죠? 예. 유효합니다. 되죠. 됐나? 예. 자, 그 다음 됐니? 예. 자, 다시 반면 다시 해볼까 해놓고요. 초란색 개념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정의가 나뉘므로 뭐 한다고요? 복잡할 뿐만 아니라 단성 없다는 얘기죠. 시간 의존적이다. 다시 한다면은 시공간의 동일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예.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일반에 부적합하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 단락입니다. 됐나요? 갑니다. 하지만 다시 해볼까 해놓고요. 군매는 이러한 두 기준 자체가 또 자의적이다. 이야, 재밌다. 됐니? 예. 자, 스윙번이 됐나요? 예. 요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죠? 예. 다시 군맨이 말하기를, 됐나요? 예. 야, 그 두 가지 조건은, 됐나요? 예, 두 가지, 두 가지 조건은, 야, 너무 자의적이 않니? 그죠? 예. 왜 하필이면 그 두 가지 조건이야? 그죠? 예. 다른 것을 만들 수 있지 않니? 됐니? 예. 자, 그래서 자의적 비판한다. 그래서 우선 다 했더니 깡. 했었고요. 비판하는데 그냥 비판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었지? 다시 뭘 들어서 비판한다고? 근거 들어서 비판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어떤 언어 체계에서는 초란색 같은 시간 의존적 개념이 기본 단위가 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초록색이 오히려 더 복잡한 정의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데에서는 초란색이, 그죠? 예. 한다고요? 초란색이, 그죠? 예. 무엇보다도, 초록색보다도, 됐습니까? 예. 더 단다고 단순할 수 있다. 됐니? 예. 그것. 또한, 다시 동할까? 쳐놓고요. 시공간 동일성의 경우에도 초록색 개념이 그 정의에는 시공간 조건이 없더라도 실제 관찰에서는 조명이나 배경 같은 조건에 따라서 다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색이 또 바뀔 수 있지 않느냐.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초록색도 됐나요? 예. 자, 뭐 한다고요? 처음에서 조명 등에 의해서, 그죠? 예. 뭐 할 수 있다? 색이 변할 수도 있더라. 그죠? 예. 변할 수도 있지 않더냐. 그러니까 앞에서 너가 말했던 두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자의적이더라라고 보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즉, 대통령 여쭤볼까요? 초록색조차도 엄밀히는 관찰 조건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결국은 수인분의 기준은 초란색 같은 개념을 배제할 실질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면서 뭐 했다라는 거야? 비판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됐어요. 자, 그것이 이제 누구의 주장? 다시 군면의 주장으로 되죠. 됐니? 예. 자, 여러분, 잠시 보세요. 네. 자,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기납 연역에 관한 지문이기도 해. 근데 참고적으로 우리 지금 독서 지문에서 기납과 관련된 지문이 수능 특강에도 나와 있어요. 됐니? 예. 그리고 이번에 수능 완성에 나와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납과 연역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번 기회는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 걸로 만들어 놔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됐니? 예.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납과 연역에 관한 이야기는 체크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됐습니까? 예. 그리고 방전에도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나왔어? 그래. 서로 간에 어떤 논쟁이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거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2번 문제 그냥 바로 가보겠습니다. 2번 문제 정답률 63.8%. 그래도 3명 가운데 1명이 틀린 문제이기도 해요. 예. 자, 선지 1번. 자, 볼까요? 군면에 따르면 군면 다시 미출자. 선지 2번. 군면에 따르면 군면 다시 미출자. 선지 3번. 수인번. 선지 4번. 수인번. 선지 5번. 군면. 자, 어때? 앞에 나왔던 군면, 수인번. 우리 다 잡아준 인물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선지 1번 갑니다. 보세요. 군면에 따르면, 자, 초란색을 통해서, 자, 에메랄드의 색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몇쪽가요? 실제로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잠깐만. 이상한데? 초란색을 통해서 에메랄드의 색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로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앞에서 초란색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잡고 들어갔어? 지금까지 관찰된 경우는 초록색이지만, 됐니? 예. 관찰되지 않은 것을 만다고 파란색으로 만다고요. 우리가 가정하자라는 이야기잖아요. 됐니? 예. 이해되겠니? 예.
그럼 다시요. 여러분들 땅 밑에 있었다 해가지고 그 에메랄드가 실제로 파란색이었고 얘가 관찰된 순간 갑자기 어떤다고요? 초록색으로 바뀌는 그런 도리가 그거 아니라는 거지. 됐니?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로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란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초란색이라고 하는 것은 굿맨이 앞에 나와 있는 기납적 정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끌어온 그냥 하나의 가상의 개념에 해당되는 거야. 됐습니까? 예. 실제 에메랄드는 땅 속에 있어도 초록색이고요. 땅 위에 있어도 초록색이죠. 됐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그의 색깔이 바뀌어? 그런 돌이 있다 그러면 너무나 좋은 돌. 됐습니까? 예. 그렇지 않겠니? 그죠? 예. 그래서 초란색이라는 개념을 그냥 고안해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다음 넘어가서 5번 문제 갑니다. 됐나요? 정답률이 57.8% 됐습니까? 예. 거의 뭐 2명 중에 1명 틀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5번 문제. 보기는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의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얼굴에 한번 쳐볼까요? 러셀, 굿맨, 스윈먼의 관점에 설명한 것. 몇 줄쫙 정리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도 한번 봐봐라. 자, 여기에 뭐가 제시돼 있다고요? 보기가 제시돼 있고,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누가 끌어왔다고요? 아하, 러셀 끌어왔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굿맨 끌어왔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떤다고요? 스윈먼 끌어왔더라.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들이 이 보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 자,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는 결국은 뭐에 달려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의 주장 내용에 담겨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됐니? 예. 그걸 봐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 내용 갑니다. 보세요. 과학자인 갑과 을은, 됐나요? 남반구에서 물질 X 수백 개를 관찰한 결과 모두 검은색임을 확인했더라. 이에 대해서 갑은 갑 다시 내볼까? 쳐놓고요. 남반구에서 관찰된 X가 검은색이므로 남반구에서 관찰될 X는 필연적으로 검은색이다. 라고 했다. 됐습니까? 예.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자, 갑이라고 하는 인물은 됐나요? 예. 남반구에서 된다고요? 관찰된 X는 됐나요? 예. 검은색이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남반구에서 됐니? 예. 이제 됐나요? 예. 자, X도 뭐가 된다고요? 검은색이다. 라고 된다고요? 정의를 내렸더라.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리고 을은 됐나요? 다시 또 깡 쳐놓고요. 남반구에서 관찰된 X가 검은색이므로 북반구에서 관찰될 X는 검은색이다라고 예측했다. 자, 이거 재밌네. 예. 자, 을은 이랬네요. 남반구에서 관찰된 X가 됐습니까? 예, 만다고요? 검은색이므로 됐니? 예. 자, 북반구에서 그죠? 예, 됐나요? 예, 관찰될 X 역시 마찬가지로 만다고요? 검은색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됐니? 예. 이해되겠어? 그게 갑과 을의 주장이더라. 됐죠? 예. 자, 거기에 이제 한편 이 학계의 언어 체계는 다음과 같은 색상 개념을 또 사용해 왔더라. 자, 어떤 개념인데? 검란색 다시 내볼까? 쳐놓고요. 그럼 검란색은 뭐냐? 남반구에서 관찰되는 경우에는 검은색이에요. 그 외의 경우에는 노란색인 성질을 뭐라 그런다고요? 검란색이라고 하더라. 됐니? 예.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어떤 개념이 있었더라고요? 검란색 개념을 썼어. 됐습니까? 예. 그럼 검란색은 X가 됐나요? 예. 남반구에서 관찰될 때는 어떤다고요? 검은색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X가 됐습니까? 어디에? 북반구에서 관찰될 때는 어떤다고요? 노란색이다라고 하는 거. 됐니? 예. 그게 이제 뭐라는 거야? 검란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됐니? 예. 그냥 만들어낸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남반구에서 관찰될 때는 뭐한다고요? 검은색이요. 북반구에서 관찰될 때는 뭐한다고요? 노란색이다. 라고 지금 정의 내린 거야. 됐습니까? 예.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선지 1번 러셀 갑니다. 보세요. 자, 러셀은 자 앞에서 얘기했죠. 자, 러셀은 뭐 한다고요? 그래, 불확실함에 대해서 즉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아.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귀납의 원리를 갖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사례가 반복되더라도 그것이 미쳤까요? 필연적인 사실이 될 수는 없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예.
러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결국 미래를 어떻다고 보장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들어갔잖아요. 됐니? 예. 그래서 러셀 입장에서 무조건 어떻다고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필연적이다라는 말을 갖다 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다시 보세요. 저 앞에서 흉은 됐습니까? 예. 귀납에서 얻은 결론이 뭐 한다고요? 불확실하다. 왜? 그것은 필연적이 아니기 때문이더라. 거기에 대해서 러셀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 맞아 됐습니까? 예. 그래서 불확실하다. 즉 다시 한번 미래를 보장하지 못해. 왜? 역시 필연적이 아니기 때문에. 됐나요? 그것이 누구의 견해야? 러셀이 견해잖아요. 그럼 선지 1번 맞다는 걸 알 수 있겠자? 다음 군매는 남반구에서 관찰된 X는 검은색이면서도 자 학계의 정의에 따르면 뭐라 한다고요? 검란색이기도 하다. 왜? 자 앞에서 갑은 됐습니까? 남반구에서 X가 관찰됐대. 뭐라고 이야기했지? 검은색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자, 학계에서는 어떤 단어를 쓴다고 했지? 검란색을 쓴다고 했지? 그러면 검란색이라는 개념을 갖다 집어넣더라도 남반구에서 관찰된 X는 뭐가 된다고요? 같은 검은색이 돼버리겠지. 됐니? 예. 그럼 선지 2번 내용도 맞다는 걸 알 수 있겠네. 다음, 선서 3번. 보면 을이 검란색 개념을 사용하여 만약 기납출을 한다. 자, 이제 을이 뭘 가져온다고요? 검란색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란색 개념을 쓰면 어떻게 하겠니? 봐봐요. 남반구에서 관찰된 X는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하겠어? 검은색이라고 하겠지. 그러면 북반구에서 관찰된 X는 검은색이 아니라 자, 뭘 끌어와야 되겠어? 검란색 개념에서 노란색 개념을 끌어와야 되겠죠. 됐니? 예. 그러면 다시 선지 보세요. 그래서 북반구에서 관찰된 X는 검란색이라는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은색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봐야 되겠어? 노란색이 돼야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됐니? 예. 왜? 앞에서 검란색은 북반구에서는 어떤다고요? 그 X가 노란색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그럼 다음 몇 번이요? 3번 번. 이거 뭐가 어렵냐고. 이것도 정답률이 57%가 되냐고 이게요. 됐나? 예. 그러면 안 되죠. 됐니? 예. 다음, 선지 4번. 스인번. 검란색은 남반구라는 특정 공간 조건에 의존하여 정의되는 개념이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시공간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충족하지 못하죠. 왜냐하게 되면은 검란색이라는 건 남반구에서는 검은색, 그 다음에 어떤다고 북반구에서는 노란색. 이래버리니까는 시공간의 독립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더라라고 할 수 있겠죠. 됐니? 예. 그 다음에 선지 5번. 스인번은 보세요. 을의 추론은 검란색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검은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을의 결론을 안다고요. 지지합니다. 그래, 을은 됐습니까? 예. 검은색이라는 걸 추정해낸 것이 검란색의 개념을 갖다 붙인 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됐나요? 예. 그래 본다면 되겠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잡아주면 되는데, 보기 내용에서 나와 있는 특정 단어에 대한 정의, 그거 잡아주셔야 되죠. 그래서 검란색 개념 정확하게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싶다는 거. 됐나? 예.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